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매체로서의 한지 두 번째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매체로서의 한지는 이번 시간에는 한지와 잘 어울리는 소재를 가지고 작업을 하는 작가들을 선정해 보았습니다. 21세기에 만나는 한지는 단순한 지료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우리 전통의 문화적 자부심과 자연의 이치를 내재하고 있습니다. 익숙한 소재를 이세의 지성으로 풀어내고 익숙한 것을 새로운 것으로 창조하여 또 다른 작품으로 승화하는 것이 현대 조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하는 작가들은 한지의 고유성에 새로운 재료인 스티로폼, 아크릴, 물감, 대나무 등을 도입하여 평면에서 입체, 조형 등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법으로는 쌓기, 묶기, 태우기, 찢어붙이기, 콜라주 기법 등을 이용하고 있고요. 색의 변화로는 황토를 이용하든지 또는 천연 염색, 인공 염색을 이용해서 한지의 색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 작가들입니다. 첫 번째 작가로는 정광영 선생님을 들 수 있는데, 선생님은 한지와 스티로폼, 거기에 염색을 해서 작업을 하십니다. 미국 유학 도중 작가 자신의 경쟁력을 한국 고유의 정신과 문화에서 찾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종이에 염색하는 화법으로 서양의 추상 표현주의와는 다른 세계를 탄생시켰습니다. 1995년부터 어린 시절 보았던 한약방에 약재를 싸서 달아둔 한지의 풍경에서 영감을 받아 여러 색으로 염색을 하고 이를 캠퍼스에 배치하는 집합 시리즈를 시작했습니다. 보자기로 물건을 감싸는 문화에서 삼각형의 스티로폼 조각을 고소로 싸고 끈으로 묶고 이 조각들을 철저한 계산된 드로잉에 따라서 배치하는 방법입니다. 수많은 우리나라의 많은 조상들의 시공간의 흔적과 전통과 시간의 축적, 응축된 역사와 인간사를 표현하려 했습니다. 또 전 세계 여러 곳에서 전시를 하면서 우리나라 한지의 특이성을 알리고 계신 분인데요. 이 작가의 작업실에는 고소로 만드는 삼각형 조각이 굉장히 여러 색깔 염색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색깔된 염색을 따라서 그 색을 끼워 맞추거나 붙여서 형성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보여드릴 작품은 초록색으로 염색된, 그라데이션으로 염색된 여러 가지 입체 조형물, 반 입체 형식으로 된 구조적인 작품인데요. 집합 17에 083이라는 제재가 붙어 있습니다. 믹스 미디어 위드 코리안 페이퍼라고 되어 있고요. 이건 역시 이 초록색의 짙고 옅음에 가까워서 구조적인 느낌의 형태를 강조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두 번째 작품은 2015년에 뉴욕 블루크림 미술관의 개인전에서 출품한 작품으로 대형 조각 작품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입체 조형으로서 수많은 스티로폼 조각들이 붙여지고 늘어져서 마치 우주의 한 표면처럼 보여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있는 작품입니다. 이 세 번째 작품 역시 비엔날레 제59회 베니스 비엔날레에 출품된 5개의 원 기둥으로 된 작품 역시 온통의 조형적인 형태에 돌출되어 나오는 삼각형의 다양한 한지 그 조형들이 어우러져서 하나의 작품을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작품은 이것 역시 정광영 선생님의 작품으로서 집합된 삼각형의 조각들이 가운데로 흐르는 짙은 푸른 빛에 흐름이 마치 폭포수처럼 내려오고 옆에 있는 역시 혜선에 보았던 우주의 그런 깊은 홀과 같은 형태를 블랙과 화이트의 점이 색깔로 점점 깊어지는 색깔로 그 깊이감을 나타내주고 있는 작품입니다. 그 다음 작가는 김민정 작가로 한지와 블러 태우기, 콜라주 기법을 사용하고 있는 작가입니다. 한지와 불을 이용해서 동양의 의지가 담긴 사색적인 작품을 하고 있고요. 그녀는 정의를 가지고 논다라는 짧은 문장으로 지난 30여 년간의 예술 활동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한지에 불을 붙여 가장자리를 태워나가는 그을 힘으로 만들어진 자연스러운 선으로
원형과 띠 형상의 조각을 화면에 겹겹이 포개어 붙이면서 추상적인 구성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콜라주 작업은 노동 집약적이고 수행적인 과정을 통해서 완성된다고 볼 수 있으며 이태리 유학을 통해서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작품을 하고 있으며 특히 2015년은 베니스 비엔날레 기간 중에 열린 빛, 그림자, 깊이에 참여해서 국제적인 주목을 받은 작가입니다. 지금 보여드린 작품은 비움과 체험이라는 작품으로 2006년 작품인데 2022년에 뉴욕 크리스트 경매에서 굉장히 높은 가격으로 팔려감으로써 한지가 가지고 있는 예술성과 시각성을 높이 평가해준 그런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작품 역시 먹의 농담을 이용해서 산의 줄기와 산맥을 잘 표현하고 있는 작품인데요. 그걸 통해서 깊은 그 산에 안개가 끼었을 때, 연무가 끼었을 느낌이라든지 그것을 흑백으로 표현하고 있는 산 시리즈 연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보여드리는 이 붉은 산이라고 하는 이 작품은 2017년 작품으로 수채화 물감을 이용해서 한지에 발라냄으로써 한 번 바르고 계속 덧바름으로써 그것이 색의 깊이를 더하게 하는 그런 느낌을 주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수채화 물감이 한번 바르고 완전히 마른 다음에 다시 발라서 색의 농담을 표현해서 깊은 산의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는 작업입니다. 이 작품은 거리라는 명명이 붙어있는 이 작품인데요. 이것도 역시 한지에 불을 붙여서 가장자리를 태워서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불을 붙여 태울 때는 향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깔끔하게 이용되는데요. 향불을 피우고 가장자리를 태워나갔을 때 가장 깔끔한 형태의 그름의 산의 농도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개해드리는 작가는 서수경이라고 하는 작가인데요. 독일에서 주로 활동하고 있어서 자신의 이름이 성자인 서를 SEO라고 하는 독일식 발음으로 세오라고 칭해지고 있는 작가입니다. 세오의 학봉은 동양화를 전공을 기본으로 했기 때문에 경험으로 토대로 캠퍼스에 잘게 찢은 색 한지를 붙여가며 그 위에 아크릴 컬러를 칠하는 그런 기법으로 한국 문화 정서의 소재를 서양 현대미술 감각과 융합시킨 독자적인 신표현주의 학풍이라고 합니다. 이 역시 수많은 곳에서 수상을 하였고요. 특히 뉴욕의 현대미술관에서 신낭만주의 학풍이라는 이름을 붙이며 그녀의 작품을 12점 소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8년에는 540억 규모의 뉴욕 독일의 쾰른에서 여러 지점을 내는 아트 호텔의 소속 작가로 선정되어서 자신의 작품만 전부 채워진 하나의 호텔에 자신의 작품이 보여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오의 작품은 미술평론가인 크리스토프 타너트가 얘기하듯이 세오가 한지를 이용하는 것은 매우 독특한데 이 한지 작업을 통해서 공간적인 결과를 얻고 세오의 작품에는 강한 색감이 주는 힘 그리고 쌓여있는 환상, 관객을 사로잡는 힘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보여지는 이것도 역시 하나의 풍경인 나의 섬이라고 하는 제목이 붙은 풍경인데 익은 밀대 위에 누워있는 한 사람과 그리고 뒷배경으로 늘어진 여러 가지 산과 호수 이런 부분들이 아주 강렬한 색채로 표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작품 역시 농사가 완벽하게 이루어진 벼가 완전히 익었을 때 그래서 이 제목 자체는 The Path to the Rice Field 그러니까 벼밭 사이로 걸어가고 있는 어떤 그 농부들의 길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완전히 익은 황금 벌판의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는 작품인데요. 섬세한 벼의 하나하나의 이미지와 더불어서 여인들이 걸어가는 뒷모습의 옷주름에서도 그 강렬한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는 작품입니다. 그 다음에 세오의 우주화가라고 하는 이 작품 역시 배경은 우주의 하나의 그 지구의 한 모습처럼 보여지고 그 안에서 놀이를 하고 있는 3명의 어린이들을 통해서 우주를 통한 여러 가지 모습들을 표현하려고 하는 아주 강렬한 색채의 대비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저의 작품인데요.
저는 한지와 황토, 염료, 꿀러주 또는 대나무를 어부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전통 창호 및 옛 가옥과 건축물 등에서 영감을 받아서 대나무와 한지의 결합을 통해 느낄 수 있는 옛 정취를 작품에 녹아내려 합니다. 황토를 오랫동안 가라앉혀 염색을 하면 흙마다 다른 색이 납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채취했느냐에 따라서 흙이 가지고 있는 성분에 따라서 색의 발색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흙과 먹 등의 자연염료와 인공염료를 더해서 한 장 한 장 색을 입힌 한지와 과거 제가 오랫동안 머물렀던 담양집 대나무 담장의 낡은 가지를 작품 속에 스며들어서 지난 저의 공간에 대한 흔적으로 함께 아우러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작업을 하는 것은 작가 역시 많은 목표를 가지고 있긴 하겠지만 제 스스로가 즐거워지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드는 것의 즐거움, 메이킹 오브 플레저에 굉장히 주안점을 두고 있고요. 그러나 그것의 궁극적인 목표는 결국 누군가를 위로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여지는 제 작품 역시 옛 초가의 그 담장, 창문에 표현해서 오래된 어떤 황토의 어떤 이미지, 또 낡은 부엌에서 부엌 안에 그림에 의해서 그을러진 그러한 부엌 풍경 등에 의해서 대나무를 통해서 그러한 이미지들의 흔적을 표현하려고 한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2024년 작년에 시작된 작품인데요. 이 또한 제가 살아온 어떤 이미지들, 제가 살아온 어떤 경험들을 축적으로 여러 겹의 한지를 붙이고 다시 떼어내고 긁어내고 하는 작업에서 저의 흔적을 표현하고 그 흔적의 마무리 단계들을 대나무로 발무리하고 있는 작업입니다. 올해 제작한 이 노분이 작품의 흔적 2025년도에 1번 역시 삼각형 또는 육각형으로 잘라진 여러 가지 그 한지를 반복해서 붙임으로써 그 삼각형과 육각형 또 다른 자유로운 형태들의 한지들이 제 마음속에 여러 가지 그 기쁨과 또는 슬픔, 고통 이런 것들을 아우러지게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도 마디마다 넘어가는 구간마다 한지를 대나무를 집어넣음으로써 그 구간의 어떤 가벼움 또는 무거움 등을 표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소개된 작가들을 통해서 대부분의 작가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추구하고 표현합니다. 독자적인 세계를 구현하며 새로움을 알리고 색다름을 인정받고 싶어합니다. 관람객들과 공감할 수 있는 소재와 주제를 찾는 노력을 하고요. 최대한 이해가 쉽고 신속한 교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결과물을 중시합니다. 지금까지 한지는 다양한 매체와 만나 미술, 공예품으로 탄생하여 우리 민족의 정신과 어를 담고 있는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한지의 진화의 가능성은 다양한 매체, 기법과의 조합, 가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작가들을 위해서 새롭게 창조되어야 할 것이며 또 더 나은 소통을 위해 미래 세대들의 신소재로 더 활용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